2005년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언론중재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네. 참여정부 때 제정이 됐는데 2005년에 제정될 때도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 자유 위축 난리 얘기가 났었죠. 나오면서 그때 막 헌법 소원 했었거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 합헌이다라고 해서 지금의 언론중재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론중재에 가면 되게 좀 짜증나요. 짜증나죠. 가고 싶지 않고. 진짜 짜증나. 예. 가고 싶지 않지만 언론중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오히려 더 나아진 거야, 기자들 입장에서는. 조심하는 측면도 있고, 네. 또 언론 보도 피해자들의 경우는 변호사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전혀 들이지 않아도 언론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또 소송 전에 일단 조정 절차가 거쳐지니까 이 쓰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7년 전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열린우리당이 이제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거두잖아요. 네네. 그 뒤에 징벌배상 논의가 나옵니다. 2004년에도. 그랬군요. 네, 그 당시에는 언론 피해 구제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네. 근데 그 언론 피해 구제법이 결국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이름이 결정이 돼서 2005년에 제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 당시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때 언론중재법 관련된 기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17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지금이에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지금인데 얘기만 하면 그냥 그때까지 그냥. 지금 상황도 보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손해배상액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징벌배상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여러 대안 중에 하나고, 네. 사실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판사들이 판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판사들이 이제 이거는 진짜 악의적이다라고 판단해서 판례를 이제 쌓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법이 통과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김영란법 네. 논란 때 언론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니까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언론계에서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언론 자유 위축이었어요. 네. 뭐만 하면 언론자유 위축 얘기를 하죠.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 근데 과연 위축이 됐을까요? 도입 이후에? 뭐 그렇진 않았죠. 뭐 쓸 기사를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건 언론자유 위축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 게 웃긴 게, 미디어오늘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물오물오물오물. 네, 반갑습니다. 정상근입니다. 오늘은 한 주 만에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평소에 한 2주 만에 한번 찾아뵙다가 한 주 만에 찾아뵈려니까 아마 한 몇 주 못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가 지나고 좀 몇 주 좀 쉬고 또 다시 좀 찾아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미디어 오늘이 또 미디어 오늘 자체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네, 이 미디어 업계에서는 뭐 가장 그 인사이트 있고, 네, 아주 확실한 좀 이벤트로 좀 자리를 잡았어요. 네, 올해는 뭐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합니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네, 작년에도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작년에도 비대면으로. 예, 예. 네, 여기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 네. 굳이 잘 보이지도 않는 걸 이렇게 찝어주셔가지고. 네, 어쨌든 합니다. 네, 2021년 9월 2일부터 3일. 이 비대면이다 보니까 네, 돈만 내시면 시간 부여받지 않고 이게 보실 수가 있는. 네. 이 미디어 업계에서는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그 미디어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총출동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또 우리 정준희 교수님. 네, 그렇죠. 이번에 또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조 발언자로 나서시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이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 또 많은 관심과 애정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철원 기자는 뭐 지금 언론계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 그렇죠? 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불렀습니다. 네. 정철원 기자가 또 이 언론중재 관련돼서 또 취재를 또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네, 아주 지겹습니다. 네, 매우 또 일종의 전공이죠.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쓴 기사가 네, 그
그 ABC협회 부수 조작 논란하고 이 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두 가지인데요. 올해 이제 그 네. 언론계 이슈 중에서는 이 한국 사회를 좀 흔들었던 이 두 가지 이슈가 모두 이 정철웅 기자 손에서 탄생을 했던 네. 바로 그 이슈였습니다. 뭐 했니? 자, 겸손하게.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제 1년 동안 이거 진짜 100건 이상, 200건 이상?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정말 미디어오늘에서 보도가 네. 많이 나왔고 또 미디어오늘의 보도가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균형 잡힌 보도가 많았어요. 이 정철웅 기자의 기사가. 그래서 뭐 이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분들이 사실 뭐 독자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지만 미디어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 몇 가지 좀 이 부분은 좀 고쳐야겠는데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철웅 기자가 이 법의 일단 주요 내용, 그 골자를 먼저 소개를 해주고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죠.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징벌적 배상이 핵심이고요. 그러면 그 징벌 배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바로 언론 보도의 고의 중과실입니다. 네네.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면 징벌 배상을 때릴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이제 중재법 개정안에 이제 6가지 규정으로 나와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모든 언론 단체가 이제 반대를 하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네네.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인데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인용보도하는 경우 네. 그리고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기사와 제목 내용이 다른 등 이제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네. 마지막으로 사진, 사파, 영상 등 시각 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해서 왜곡하는 경우 네. 이렇게 크게 6가지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만든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구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일종의 반례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 고의 중과실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가 고의고 뭐가 중과실이고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이런 사례들을 고의 중과실로 보자라고 네. 법안에 적은 건데 네. 사실 저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 법률 위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자가 뭐 일종의 이제 위장 취업을 하는 거죠. 뭐 어떤 뭐 이제 탐사 보도를 위해서 이 현장의 실상이 어떤가 직접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법률적으로 좀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정정 보도를 청구했을 때 그 인용 보도를 하면은 그게 이제 고의나 중과실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예로 많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최순실 씨가 그때 보도에서 정정 보도를 청구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보도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된 배경이 그러니까 전제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전제는 허위 조작 보도다. 그러니까 허위 조작 보도로 판명이 난 상황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6개 규정을 고의 중과실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임이 분명했을 때, 조작임이 분명했을 때. 허위일 경우에 이 6가지 규정 중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보고 그걸 가지고 고의 중과실의 어떤 범위를 판단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확 범위가 줄어들긴 하죠. 근데 이제 언론단체 입장에서는 아까 뭐 선배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걸 표시하지 않아도 고의 중과실이라고 지금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실수로 표시를 까먹고 표시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 고의 중과실 같은 경우는 이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징벌배상 논의가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네. 논의가 나왔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고의 중과실이 너무 추상적이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좀 이제 받아들여서 오히려 구체화를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2일이었죠, 어제. 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수정을 하겠다 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수정하겠다는 건 어떤 방식입니까? 이 6개 규정에 대해서 일부는 빼거나 일부는 수정하거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네. 지금 녹화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의 또 하나의 쟁점은 이 공인과 관련된 대목인데 네. 애초에 개정안에서는 이 공직자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좀 포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임원들하고 우리가 흔히 공적 보도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대상들에 대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다. 요게 이제 언론단체의 주장이었는데 민주당의 애초안은 좀 달랐습니다. 이제 청구를 좀 어렵게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공인들의 경우는 어떤 악의가 입증될 때만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단체 쪽에서 계속 이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아예 이 공직자, 대기업 임원, 공무원들은 징벌배상 청구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어제 12일날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론도 있는데 언론인권센터의 경우는 이 공인보도라고 해도 공인보도가 모두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공인이라도 그렇죠. 고의중과실 보도로 피해를 입었으면 징벌배상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언론노조나 기자협회랑은 입장이 다른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공인 관련 보도를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근데 공인이라고 해서 그 허위 왜곡 조작 보도를 감당해야 되나? 진짜 그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 부분은 좀 논란으로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많은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바뀐 게 있죠. 네, 또 하나 바뀐 거는 이제 개정안에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됩니다. 네네.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사 삭제 청구권인데 뭐 선배도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좀 다녀보셨잖아요. 그랬죠. 보통 이제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 청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주로 정정보도가 제일 많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 기사 삭제 청구권은 없었어요. 근데 선배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조정 절차, 중재에 가서 조정 절차를 하다 보면 기사가 너무 이제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양쪽이 합의를 해서 기사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합의가 되면. 종종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람 차단 청구권을 신설을 한 건데 언론단체 쪽에서는 이 부분도 좀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 열람 차단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기사에 표시해야 한다. 네. 그런 조항도 이번에 개정안에 마련이 됐었는데 이 조항에도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표시가 돼버리면 어떤 낙인 효과가 있다. 네. 기사가 되게 좀 품질이 떨어지는 기사처럼 오인할 수 있게끔 그런 지적이 또 반영이 돼서 민주당이 어제 이 개정안에 있는 열람 차단 청구 표시 조항을 삭제하겠다. 이걸 없애겠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력을 집중하겠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12일 날 이제 법을 전격적으로 이제 수술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공인은 아예 징벌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고 네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고치고 열람 차단 청구 표시 조항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인 오늘 또 언론 현업단체 이제 언론노조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에서 성명을 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꼼수 쓰지 마라.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전히 8월 본회의 통과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포기해라. 포기하고 아예 이번 만들지 마라. 일단 포기하고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거는 뭐 어떻게 재검토를 하자는 겁니까? 뭐 아예 그냥 한마디로 법 통과시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을 포기해라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법을 포기하고 법을 새로 만들자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봐야 할 대목은 이 신문협회랑 네. 언론노조랑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신문협회는 그 회장이 이제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이죠. 네. 신문협회는 발행인들의 신문협회는 그렇죠. 예. 그 사장들의 모임. 예. 근데 신문협회랑 언론노조랑 지금 둘 다 이 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네. 그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문협회는 징벌배상도 안 된다는 입장인데 언론노조랑 언론 4단체의 경우는 그 징벌배상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언론 현업 4단체에서 중재법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단체들에서 만든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인격권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해당 보도 언론사의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3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현업 단체들도 이 언론 보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하는데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이나 또 악용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법안이 가져올 후폭풍이 좀 적지 않다. 근데 좀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속도전으로 가느냐. 뭐 그런 취지로 지금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던데 그 고의중과실을 누가 증명하는가? 네, 이 부분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법안에는 언론사에서 그걸 이제 증명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바꾸겠다라고 할 때는 이 언론사가 아니라 이 피해자가 언론사가 이래서 고의고 이래서 이제 중과실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걸로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예. 또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입증 책임을 무조건 원고한테 네. 한 건데 약간 이 부분도 좀 그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일반인들이 이제 해당 보도가 악의적이었고 고의 중과실이 있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참 입증하죠? 일반인들이? 어렵습니다, 사실. 예. 사실 뭐 그 의료 사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피해자들이 의료 사고를 입증하게 돼 있는데 이 정당한 의료 행위 과정에서 벌어진 뭐 일종의 이제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고의 중과실이 있는 건지 이제 피해자들이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피해자들이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남용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차단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민사소송을 경험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가 이제 기사를 허위로 썼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입증 책임이 그쪽에 있는 건데 네네. 저희도 입증 책임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도에 나섰던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네. 충분한 근거들을 저희도 변호사를 통해서 제시를 해요. 근거가 있죠. 뭐, 이 취재를 왜 시작했는지 네, 어떤 또 고익성을 예. 주장하면서 또 뭐 녹취 파일 같은 게 있으면 뭐 녹취도 제출하고 저희도 그렇게 나름의 입증 책임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게 됐을 때 네. 고의중과실을 과연 일반인들이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떤 증거를 막 찾아가지고 그렇죠. 약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언론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피해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좀 그런 면은 있고. 네.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언론 단체, 뭐 언론 현업 단체, 뭐 언론 유관 단체, 뭐 언론 시민 단체들에서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거를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좀 언론 자유가 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 기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언론 운동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갈래잖아요. 하나는 언론 자유를 확충하는 네.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잘못된 언론 보도를 이제 규제하고 이제 시정하는 그런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규제책이죠. 네. 배상액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론 자유 위축은 우려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그 예상되는 자유 위축을 감안할 만큼 배상액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이제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배상액은 일단 늘려야 네,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신 거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제 악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면 또 그건 그것대로 사회적인 손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뭐 주장은 뭐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논의가 쏟아지게 된 계기가 세 가지 상황이 좀 겹쳤기 때문인데 하나는 네. 언론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 그렇죠. 또 하나는 손해배상액이 실제로 너무 적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벌적 손배에 대한 찬성 여론이 많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찬성 여론이 55%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네. 반대 여론은 33% 정도인데 찬성이 더 많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문제가 많다는 보도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여론이 과반이 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계도 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언론자의 위축이라고 반대만 한다고 네.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약간 결은 다르지만 그 2015년이었나요? 그때 김영란법 네. 논란 때 언론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니까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언론계에서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언론자의 위축이었어요. 네. 뭐만 하면 언론자의 위축 얘기를 하죠.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언론자유가 위축된다. 근데 과연 위축이 됐을까요? 도입 이후에? 뭐 그렇진 않았죠. 뭐 쓸 기사를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건 언론자유 위축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 게 웃긴 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청탁을 받지 말라는 건데 그거랑 언론자유가 사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김영란법 때는 뭐 굳이 이렇게 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거에 기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론이 높고 또 그만큼 또 언론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결국 기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은 물론 김영란법이랑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이게 언론계가 이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른 이슈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제 이해관계가 반영돼서 좀 확대 보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2005년에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언론중재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네. 참여정부 때 제정이 됐는데 2005년에 제정될 때도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자유 위축 난리 얘기가 났었죠. 나오면서 그때 막 헌법 소원 했었거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 합헌이다라고 해서 지금의 언론중재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론중재에 가면 되게 좀 짜증나요. 짜증나죠. 가고 싶지 않고. 진짜 짜증나. 예. 가고 싶지 않지만 언론중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오히려 더 나아진 거야 기자들 입장에서는. 조심하는 측면도 있고 네. 또 언론 보도 피해자들의 경우는 변호사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전혀 들이지 않아도 언론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잖아요. 그렇죠. 또 소송 전에 일단 조정 절차가 거쳐지니까 이 쓰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언론중재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굉장한 그런 또 논란을 이제 언론이 또 양산해냈죠. 네. 네. 실제로 뭐 그런 우려를 하는 거는 뭐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또 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소 좀 과도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죠. 뭐 기자협회 뭐 이해 단체니까 뭐 현업인들 단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 들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좀 너무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금 이제 고의 중과실이 있는 그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의 중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라고 생각해서 재판으로 갔을 때, 민사소로 갔을 때, 그때 좀 그때는 이제 뭐 허위 중과실을 입증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때 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지 않았었습니까 그동안? 그 일반적인 이제 그 언론 보도에 이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좀 폭넓게 그걸 인정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가 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공익적 측면에서이니까 또 언론사니까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많이 좀 적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미디어오늘에서 그 관련해서 통계도 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뭐 승소율이 이제 채의 절반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런데 심지어 이 허위 왜곡 보도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고 고의 중과실이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실제로 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던데. 그러니까 아마 실제 징벌배상이 적용돼서 나오는 판례가 많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사실 예방 효과다. 네. 이게 도입이 됐을 때 배상액을 지금보다 많이 때려 맞으니까 좀 더 데스킹이 강화되지 않겠냐. 좀 이상한 보도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네네. 근데 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좀 속도전으로 법안을 좀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맞거든요. 속도전인가? 8월 25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 단체에서 계속 비판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뭔가 네. 어떤 8월 중에 끝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추진을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는 대목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주장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언론 단체에서도 좀 뭔가 시민들이 보기에 무조건 반대로 비춰지지 않게끔, 그러면 너희들은 언론 보도 피해 구제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 건지, 뭐 그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좀 추상적인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내놔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면 이게 17년 전이랑 되게 유사해요, 상황이. 네. 17년 전에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열린우리당이 이제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거두잖아요. 네네. 그 뒤에 징벌배상 논의가 나옵니다. 2004년에도.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언론 발전 특별위원회인가 그런 게 생겨요, 열린우리당에. 근데 지금 민주당도 미디어 혁신 특위가 생겼잖아요. 네. 똑같네. 네. 그리고 이제 하는데 언론 단체는 그때도 이제 똑같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언론인권센터 쪽에서 징벌배상 도입을 주장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7년 전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아무리 보도가 잘못돼서 민사소송을 가도 기껏해야 손해배상액이 2천에서 3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2천에서 3천이 그것도 아니라 나오기 힘든 거 아니야? 2천, 3천? 지금은 2천, 3천이 아니라 500에서 1000 나오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17년 전에 비해서 배상액은 더 줄어들었는데 뭔가 달라진 거는 좀 없는 것 아닌가, 제자리걸음 아닌가, 피해 구제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언론 피해 구제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네. 근데 그 언론 피해 구제법이 결국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이름이 결정이 돼서 2005년에 이제 제정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피해구제법 논의 결과가 이제 언론중재법이었고, 그 당시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아시겠지만 중재에 갈 때도 손배 청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준사법적 기구의 역할을 한다. 뭐 그 측면이 강했었는데, 그때 언론중재법 관련된 기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17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지금이에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지금인데, 얘기만 하면 그냥 스타일같이 그냥 지금 상황도 보면 분위기가 이제 그렇구만요. 여당이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거두고 네. 180석 거대 여당이 탄생한 다음에 또 징벌배상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복되는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징벌배상은 도입되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법안 소위 통과까지 된 상황이죠.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손해배상액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징벌배상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여러 대안 중에 하나고, 네. 사실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판사들이 판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판사들이 이제 이거는 진짜 악의적이다라고 판단해서 판례를 이제 쌓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법이 통과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법으로 하려는 건데, 사실은 이런 논란이 없을 수 있죠. 법이 아예 없으면. 근데 뭐 그런 상황은 너무 좀 이상적인 기대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판사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이제 언론 자유를 폭넓게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자유 폭로기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이라면 다 이제 뭐 법적으로 좀 뭐 문제가 없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 법이 이제 생겨나 봤자 실제로 이게 쓰일 것인가 뭐 이거 자체도 저는 좀 회의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 아까도 정철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좀 그 뭐랄까 그러니까 뭐 보시기에도 이제 좀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법을 또 이제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 또 이 정도로 뭐 이게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좀 그렇게 좀 국민적인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그냥 언론에서는 그냥 이게 되면은 마치 뭐 언론 자유가 뭐 망가질 것처럼 뭐 우리나라의 뭐 언론 신뢰도가 하락하고 뭐 언론이 뭐 끝나는 뭐 아마겟돈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참 그거 자체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 뭐 저도 이제 언론 예. 주변에서 언저리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좀 꼴불견이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아까 뭐 정철호 기자가 뭐 얘기를 했지만 좀 이렇게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좀 뭐 언론 뭐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기사를 쭉 썼는데 재판에서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났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기사를 쓸 것인가 좀 이렇게 논의라도 좀 하던가 좀 언론 단체 뭐 언론 현업 단체들에서 좀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좀 하던가 그 회사 쪽에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이게 뭐 통과되면 뭐 언론 자유가 침해된다 언론 자유가 망가진다 이런 것들이 더 국민들의 시선을 좀 싸늘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민주당이 좀 오해를 자초하는 부분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속도전과 관련된 건데 네. 8월 안에 끝내겠다 이런 선언을 할 게 아니라 네.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되 그 애초에 그 법안의 취지 있잖아요. 언론 피해 구제를 높이겠다. 그래서 배액배상을 어떻게든 가져가는 그런 법안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에서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그 법사위 상임위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법사위 상임위를 뭐 국민의힘에 뭐 이제 좀 나누는 대신 그다음에 뭐 이제 상임위 몇 개 상임위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문체위가 민주당이 거기에 포함시켰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그럼 언론 그 개혁법 통과 안 시키겠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상임위 배분하기 전에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 뭐 선배 말씀이 맞는데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8월 말에 문체위원장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문체위원장이 바뀌면 법안 통과 어렵다. 어렵죠. 문체위에서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아마 좀 더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좀 딜레마입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것도 뭐 일면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돌이키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법이라는 게 가장 최악의 진짜 나쁜 사람이 최악으로 악용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은 있죠. 네, 그래서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 이 상임위 논쟁이 붙어가지고 왜 그렇게 이제 문체위에서 이렇게 좀 속도전을 하는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민주당이 비판적입니다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진짜 속도전인가?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그렇죠. 1년이 넘었죠.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1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했던 거예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이거 언론개혁, 뭐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있고 민주당이 이 법이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그때부터 좀 언론 쪽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대안을 만들고 뭐 자기들이 뭐 어떤 뭐 그 관련해서 뭐 여론도 듣고 자기들도 좀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네. 언론운동 진영에서도. 네.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또 나오니까 왜 지금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냐, 막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 거는 이게 소위 언론개혁 법안이라고 하는 게 언론중재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법도 있고 방송법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속도가 너무 느리다 생각이 듭니다. 신문법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규약 설치도 의무화하고 네네. 또 기사형 광고 과태료 때리는 조항도 지금 발의가 돼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런 것들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 또 방송법 같은 경우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네. 방송법 통과가 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좀 이런 것들은 지금 민주당이 뭐 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좀, 사실 이것도 그런 거를 좀 같이 뭐 투트랙으로 막 가든지 해야 사실 또 언론 개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또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에 진짜 이 혼란의 카오스. 네, 지금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나고 네. 뭐 지금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정작 사람들은 뭐랄까 하여튼 뭐 그 정도 뭐 언론이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지 뭐 지금 이런 좀 분위기여가지고 네. 뭐 어떻게 좀 언론계에서도 좀 이런 여론들을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철원 기자랑 얘기를 또 해봤는데 아마 이 법이 계속 논란이 되겠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다음 주에 이제 법사위가 아니라 저희 문체위 전체 회의가 올라올 텐데 뭐 문체위 갈 때 또 법사위 갈 때 또 본회의 갈 때마다 또 논란이 있을 겁니다. 법안이 또 수정되기도 할 테고 좀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뭐 모든 법안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좀 정철원 기자랑 만나서 또 이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 또 다른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 따로 시간 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철원 기자랑 좀 언론중재법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원 기자랑 방송하면 편해요. 네, 30분 너무 짧네요. 네, 네. 좀 재밌게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